네, 지난 시간에 평균값 정리까지 해서 1차 고사가 끝났습니다. 2차 고사는 다시 미분 처음부터 적분 끝까지 보기 때문에 앞부분을 버리지 마시고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시는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자, 그럼 함수의 증가와 감소, 극대와 극소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증가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간다. 그렇게 일단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감소라는 것은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간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내려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극대와 극소는 이제 좀 간단하게 설명하려면 일단 올라갔다 내려오는 그 지점이 극대고, 그다음에 극소라는 건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지점을 우리가 극소라 그러는데 사실은 불연속일 때도 극대 극소를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연속일 때를 설명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연속일 때의 극대 극소라는 것은 극대라는 건 올라갔다 내려가는 그 지점, 그리고 극소라는 건 내려갔다 올라가는 그 지점을 우리가 각각 극대 극소라고 한다. 이 정도로 일단은 생각을 하시고, 불연속일 때는 뒤에 가서 제가 설명을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함수의 증가와 감소부터 자세하게 좀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먼저 생각 열기를 좀 봅시다. 자, 다음 그림은 87회 서울국제 마라톤 대회 코스의 고도를 대략적으로 나타낸 그래프이다. 자, 마라톤을 하는 그 코스의 고도라는 건 높이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래프로 표현이 잘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문제에서 원하는 게 4km 지점부터 23km 지점이라고 써 있기 때문에 0에서 4 사이 이쪽은 보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23 이후부터는 이때도 볼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4에서 23까지만 관찰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높아지고 있는 구간과 낮아지고 있는 구간을 각각 말해보자.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결국엔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낮아지고 있는 것은 이제 감소하고 있는 구간이니까 우리가 이제 답을 쓸 때 증가하는 구간. 자, 구간의 기호를 사용해서 한번 표현해 봅시다. 4에서 어디까지 증가하죠? 6까지 증가하죠. 그죠? 그래서 4에서 6까지 증가한다. 그 다음에 6에서 12까지는 보시면 감소하고 있죠. 그래서 감소하는 구간은 6에서 12까지입니다. 그리고 12에서 16까지는 증가하고 있으니까 12에서 16이다. 그리고 16에서 23까지는 감소하고 있죠. 그래서 16에서 23까지는 감소한다. 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궁금해할 수도 있는 게, 선생님 그러면 이게 지금 닫힌 구간으로 선생님이 쓰셨는데, 그죠? 그러면 6이라는 점은 증가하는 구간에도 들어있고 감소하는 구간에도 들어있어서 그럼 대체 6일 때는 증가입니까? 감소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점에서의 어떤 증가 상태라 그러는데 어떤 점에서 증가 상태냐 감소 상태냐 이런 것은 이제 그 예전 교육 과정에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여러분 교육 과정에서는 점에서의 증가 또는 뭐 감소 그런 상태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굳이 아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궁금하니까 정답을 알려드리면 아무 상태도 아닙니다. 6이라는 점은 증가 상태도 아니고 감소 상태도 아니에요. 아무 상태도 아닌 그런 점입니다. 그래서 어떤 점에서 증가냐 감소냐 이런 것은 이제 물어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궁금해야 될 건 오로지 어떤 구간에서 증가냐, 어떤 구간에서 감소냐. 그래서 특정 점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깊게 들어가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정의도 보시면 함수 fx가 어떤 구간에 속하는 어떤 구간이라는 얘기가 항상 나오죠. 이렇게 임의의 두 수에 대해서 x1, x2에 대해서 x1, x2가 이 순서 x2가 더 컸을 때
fx1, fx2를 비교해 봤을 때 fx2가 더 크다. 다시 말해 이제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 fx를 이 구간에서 증가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이제 부등호 방향이 원래는 x2가 컸는데 함수에 집어넣었더니 x1을 넣은 함수값이 더 크다. 그러면 이때는 감소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증가와 감소의 정확한 정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증가한다. 자, 그래프를 보시는 게 빠를 거예요. 보세요. 증가한다는 것은 x1하고 x2가 이렇게 순서 관계가 x2가 더 클 때 x1을 넣은 함수값보다 x2를 넣은 함수값이 이렇게 더 크다. 그랬을 때, 자, 이 구간에서, 예를 들면은 뭐 0에서, 여기를 우리가 뭐 3이라고 할게요. 그럼 0에서 3 사이, 0에서 3 사이에 있는 모든 x1, x2, 어떤 임의의 두 점을 잡았을 때, 순서 관계가 오른쪽이 더 클 때, 그러니까 x2가 더 클 때, fx2가 더 크게 나온다면, 이것은 그 구간에서 우리가 증가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감소는 반대겠죠? 이때도 범위를 일단 잡아주셔야 돼요. 0에서 3까지라고 할게요. 일단 보기 좋게. 그럼 0에서 3까지 이 구간, 0에서 3까지의 구간에서 임의의 x1, x2를 잡았어요. 임의의 두 점을 잡았는데 자, 더 큰 것, 그러니까 여기서는 x2가 되겠죠? x2를 넣은 함수 값이 x1을 넣은 함수 값보다 더 작으면, 다시 말해 부등호 방향이 바뀌면 그런 얘기거든요. 자, 보세요. x1, x2가 있는데 fx1, fx2도 있어요. 근데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반대로 바뀝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소함수라는 거죠. 그래서 이 x1, x2라는 거는 뭐라고요? 0에서 3 사이의 임의의 두 점이에요. 임의라는 거는 무슨 뜻입니까? 임의의. 자, 이거는 모든이란 뜻이에요. 모든. 그래서 모든 두 점이에요. 아무렇게나 두 점을 잡아도 그 모든 그 두 점에 대해서 이런 결과가 성립을 하면은 우리가 0과 3 사이에서 감소다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함수 fx는 x제곱이다. 2차 함수죠. 이 2차 함수에서 구간을 이렇게 잡았어요. 0 이상의 모든 실수. 0 이상의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 아무렇게나 x1, x2를 잡았더니 당연히 보세요. 0 이상이라는 건 어디 부분입니까? 이쪽 부분이죠. 오른쪽 부분. 이 부분에서는 그래프만 봐도 이제 증가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정의대로 하더라도 여기서 임의의 두 점, 아무 두 점이나 이렇게 잡았어요. 그래서 이 점을 x1이라고 하고 얘를 x2라고 했을 때 자, x1을 넣은 함수값과 x1을 넣은 함수값 그리고 x2를 넣은 함수값을 딱 비교를 해봤을 때 자, x2가 더 큰데 x2를 넣은 함수값이 더 크다. 즉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았다. 그대로다. 그러면 증가라는 말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자, 0 이하에 속하는 모든 두 실수에 대해서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자, 이쪽 오른쪽이었는데 이쪽은 왼쪽이 더 크다고 나와 있죠. 자, 이렇게 바뀌면은 이 구간에서는 이 함수가 뭐 한다? 감소한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1번을 볼게요. 하나만 풀겠습니다. 이 두 번째 거는 수업 시간에 여러분이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해볼 거기 때문에 1번을 보시면 닫힌 구간 -1과 3 사이에서 다음 함수의 증가와 감소를 조사를 하시오. 자, 이때 보시면 그래프를 그려보는 게 빠를 것 같아요. -x제곱 플러스 2는 2차 함수죠. 위로 볼록한 2차 함수니까 꼭지점이 어디죠? 0,2죠. 자, 간단하게 그려보면 자, 꼭지점이 0,2인 위로 볼록한 2차 함수예요. 근데 이제 -1에서 3까지의 증가와 감소를 조사하라 했으니까 이렇게 써야겠네. 0까지 다시 말해 자, x가 0일 때가 기준이 되죠. 그래서 0보다 작으면은 뭡니까? 증가고 0보다 크면은 x가 0보다 클 때는 그래프가 감소한다는 거를 우리가 눈으로 일단 확인할 수가 있고
그러면 마이너스 1이 뭐 이 정도 있다고 합시다.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으니까 이 정도 있고 3이라는 것은 좀 더 떨어져 있으니까 뭐 대략적으로 이 정도 있다고 하면 딱 보면 알겠죠, 이제.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는 증가입니까?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증가야. 그러니까 증가 땡땡 하고 이렇게 쓰면 되겠네.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그리고 닫힌 구간이에요. 그다음에 자, 0부터 3까지는 감소죠? 그래서 0부터 3까지는 감소입니다. 자, 이렇게 답을 써주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계속해서 그 의문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왜 열린 구간이 아니고 왜 닫힌 구간입니까? 네,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자, 생각을 해보세요. 증가의 정의가 뭡니까? 어떤 구간에서 임의의 두 점을 잡았을 때 부등호의 순서 관계가 유지가 되면 된다 그랬죠. 다시 말해 부등호가 방향이 안 바뀌면 증가라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서는 아무 점이나 두 점을 잡아도 그 순서 관계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야. 함수에 넣어도. 그러면 마이너스 1을 잡아보세요. x1을 마이너스 1이라고 하고 x2를 뭐 0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 이 닫힌 구간에서 아무 두 점이나 잡은 거죠. 마이너스 1과 0으로 임의로 잡았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자, 이 그래프 보세요. 그리고 0을 넣었을 때 이 두 함수 값이 관계가 어때요? 자, f 뭐 마이너스 1 그리고 여기는 f0이 되겠죠. 그 f 마이너스 1과 f0 사이에서 아니 둘 사이 관계가 f0이 더 크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은데 f-1도 f0보다 작아.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었어. 그러니까 구간을 잡을 때 마이너스 1하고 0도 증가하는 구간에 포함을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항상 닫힌 구간으로 쓰셔야 돼요. 자, 2번도 비슷한 방법으로 친구들과 함께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넘어가서 함수의 증가와 감소를 자, 도함수의 부호를 조사하여 판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자고 써있죠. 자, 이게 진짜입니다. 자, 뭐 지금까지 얘기한 건 사실 제가 좀 길게 얘기를 했는데, 처음이라, 예, 시험 끝나고 처음이라 좀 더 욕심을 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한 거고요. 간단해요. 증가하면 그래프 올라가고, 감소하면 그래프 내려갑니다. 근데 이거를 미분해서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다 써놓으세요. 자, 미분을 이용하여 증감을 판정하자. 이게 오늘의 핵심이죠. 자,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미분을 이용해서 증감을 도대체 어떻게 판정을 할까? 자, 이것도 역시 좀 제가 쉽게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뭐냐면, 자, 증가해요. 증가하는 걸 생각해 보자. 자, 증가하는 그래프 하나 뭐 대충 그릴게요. 자, 이렇게 증가를 합니다. 그랬을 때 접선의 기울기를 보세요. 접선의 기울기. 자, 이 점의 접선의 기울기. 이 점. 자, 접선의 기울기가 지금 부호를 봐봐. 부호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기울기 플러스죠. 그 다음에 이때도 플러스죠. 이때도 플러스죠. 자, 감소하는 거 볼게요. 자, 감소하는 친구는 뭐 이렇게 감소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자, 이때의 접선의 기울기는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그려보세요. 자, 뭐 대충 이렇게 그리면 기울기 음수죠.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자, 이때도 마이너스. 감소할 땐 전부 다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가 전부 다 마이너스야. 증가할 때는 접선의 기울기가 전부 다 플러스야. 이해돼? 그러면 미분을 이용해서 증감을 판정한다는 건 뭐냐면, 자, 여기서 F'은 0보다 어때요? 크죠? 그러면 증가야. F가 증가야. 이거는 완벽한 사실이에요. 뭐냐면 F'이 이번엔 자, 감소할 때 보세요. 0보다 작아. 음수야. 음수면 F가 어떻게 돼? 감소가 된다는 뜻이지. 그래서 프라임이 0보다 작으면 F가 감소고, 또 프라임이 0보다 크면은 F가 증가한단 말이야. 자, 요 내용을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자, 밑에 정리가 일단 잘 돼 있거든요. 보세요. 프라임이 0보다 크면
fx가 이 구간에서 증가한다. 맞죠? 프라임이 0보다 작으면 fx는 이 구간에서 감소한다. 이렇게 정리되어 있고 조건은 좀 보셔야 돼요. 지금 미분이 안 되면은 프라임을 얘기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미분이 가능해야 돼요. 미분이 가능해야 되고 이 구간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하여 자 이런 게 성립한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미분 가능한 조건이 일단 필요하고요. 그래서 증명도 지금 잘 돼 있기 때문에 증명도 제가 해드릴게요. 일단 증명은 평균값 정리를 이용해서 좀 간단하게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니까 이 구간에서 그 두 수를 딱 잡았을 때 평균값 정리가 성립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을 만족하는 그런 C가 열린 구간 x1, x2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일단 기본적인 사실로 알고 계셔야 되고 이때 f'x의 부호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경우를 나누는데 두 가지 경우라는 건 플러스와 마이너스겠죠. 그래서 플러스인 경우부터 생각을 할게요. 자, f'이 플러스다. 그럼 뭐라 그랬어 아까? f가 증가라 그랬어. 자, 결과는 이미 알고 있고 증명을 봅시다. 자, 열린 구간 AB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하여 f'x가 0보다 큽니다. 모든 x에 대해서요. 자, 이 구간에서는 f'x가 다 0보다 커요. 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뭐 C 어떤 C에 대해서든 어차피 f'x가 0보다 크기 때문에 f'C도 0보다 크겠죠. 그럼 얘는 플러스야. 그리고 지금 x1, x2는 우리가 이미 더 x2를 더 크게 잡았어. 그래프 볼까? 자, 그래프에서 x1보다 x2를 더 크게 잡았단 말이야. 그러면 x2에서 x1을 뺐을 때 0보다 크겠지. 그러니까 얘도 플러스예요. 그럼 얘도 플러스고, 자, 우측, 우변도 플러스니까 이 분자도 당연히 플러스가 돼야겠죠. 그래서 분자가 플러스가 되는데 플러스는 0보다 크다는 소리니까 자, fx1을 이쪽으로 넘기면 이런 식이 성립을 해요. 그럼 여기 무슨 말이야? x1, x2가 이렇게 순서가 됐는데 fx1이 fx2보다 작다. 그래서 순서 관계가 유지가 된다. 부동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 그러면 증가죠.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평균값 정리해서 f'C가 0보다 감소를 볼게요. 감소는 0보다 작으니까 얘는 마이너스고 얘는 플러스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야겠네. 그래서 0보다 작고 자, 순서 관계가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자, x1, x2가 더 큰데 자, 부동호 방향이 어때요? 바뀌었죠. 그러면 이때는 감소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자, x1, x2를 임의의 a, b에서 a, b 사이에서 임의의 두 점을 잡았을 때 항상 감소가 될 수밖에 없다. 뭐일 때? 프라임이 0보다 작을 때. 그래서 프라임이 0보다 작으면 f는 감소다. 물론 이제 특정 구간이겠죠. 이 구간에서는 이런 게 성립을 한다. 자, 이렇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결과를 써먹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고 여기 주의사항도 좀 잘 보셔야 돼요. 제가 그냥 이렇게 정리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 뭐냐면 여기다 써봐. 자, 여기 1번, 2번이 있지? 이어서 3번, 4번을 쓰세요. 3번, 4번. 그래서 fx가 이 구간에서 증가하면 이 구간에서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4번은 fx가 이 구간에서 반대로 쓰면 되겠죠. 감소하면 이 구간에서 f'x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통째로 외워놓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보시면 뭐가 이제 포인트인지 아실 거예요. 지금 1번은 야, 0보다 크면은 증가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마치 거꾸로 쓴 것 같죠? 3번은 지금. 증가하면
0보다 크거나 같아. 근데 크거나 같다 그랬잖아. 응? 크거나 같다고. 등호가 있다고. 원래 등호가 없었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1번의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 얘기거든요, 지금. 위라는 건 여기서 이제 1번과 2번을 얘기하는 거잖아. 여기다 써. 1번과 2번. 이것의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함수 fx가 x의 세제곱. 이 그래프 아시죠? 3차 함수 그래프잖아. 3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지금 0에서 기울기가 0이란 말이야. 뭐라고? 기울기가 0이라고. 왜냐면 f'x를 구해보세요. x세제곱 미분하면 뭡니까? 3x 제곱이죠? 그럼 여기다 0을 대입하면 x에 0을 대입하면 0이잖아요. 그래서 0일 때는 기울기가 0입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실 거예요. 이때는 기울기가 0이야. 자, 그런데 이 함수는 분명히 모든 구간, 전체 실수 구간에서 증가거든. 응? 모든 실수에서 증가란 말이야. 근데 f'x가 그러면 0보다 크냐? 그렇지 않죠. 응? fx가 증가 함수야. 그러면 f'x가 0보다 크냐 이거죠. 지금 1번에 0이잖아. 자, 0보다 크면은 증가한다 그랬는데 증가하면은 0보다 크냐 이렇게 얘기했죠. 이것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것을 성립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등호를 반드시 넣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맞는 얘기가 되겠지. 왜냐면 얘는 증가함수인데 분명히 그 0을 제외한 그 모든 점에서는 기울기가 0보다 커요. 그런데 0일 때는 기울기가 0이잖아. 그쵸? 그래서 이 점 하나 때문에 자, 이 함수 같은 경우는 등호를 넣어줘야 맞는 얘기가 된다는 거죠. 그럼 또 이제 이런 거를 물어볼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1번의 역은 성립을 안 하고 만약에 이제 거꾸로 얘기를 하고 싶으면 등호를 넣어줘야 맞는 얘기가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2번, 4번도 같은 관계니까 얘기할 필요가 없고요. 마지막으로 3번의 역은 성립하냐? 자, 제 질문입니다. 3번의 역은 성립합니까? 3번의 역.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3번의 역은 어떻게 쓰면 됩니까? 증가하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fx가 증가냐? 맞아요? 틀렸어요. 틀렸죠? 왜 틀려요? 아니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은 그냥 0일 수도 있는 거잖아. 맞죠? f'x가 0이라는 것은 무슨 함수입니까? 상수함수잖아. 응? 상수함수. 상수함수는 그냥 이렇게 쭉 이어지는 거 아니야? 얘가 증가함수입니까? 아니잖아요. 감소도 아니고 증가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에서 3번의 역도 성립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네. 1, 2, 3, 4 전부 다 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지금 제가 4번까지 만들었는데 이 4개 다 역이 성립하지 않고 각자 따로따로 이해를 하고 완벽하게 숙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됐죠? 자, 넘어갈게요. 그럼 우리가 이제 증가와 감소를 이제 함수를 딱 보고 뭐 해서 조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미분해서. 그렇죠? 미분해서 조사를 할 수가 있어요. 이 함수는 3차 함수죠. 미분 가능하죠. 그러면 미분해서 조사를 할 수가 있단 말이야. 자, 미분하세요. f'x는 3x 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9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3으로 묶고 싶은 충동이 들어. 그지? 3으로 묶어. 3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인데 또 무슨 충동이 들어? 인수분해를 하고 싶잖아. 그지? x 플러스 3, x 플러스 1 됐어요. 자, 그러면 얘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2차 함수인데 그죠? 근이 뭐랑 뭐죠?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인 그런 2차 함수야. 이게 지금 f'x의 그래프입니다. 그럼 우리가 분명히 이게 x축이기 때문에 x축 위에 있으면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플러스죠? 그러니까 이쪽은 플러스, 이쪽도 플러스, 자, 이쪽은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그러면 f 프라임 x가 플러스면 뭐라 그랬어? f가 증가라 그랬지. 다시 f 프라임 x가 플러스면 f가 증가라 그랬어. 그 다음에 f 프라임 x가 마이너스면 f가 감소라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3까지는 증가하겠구나. 그리고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까지는 감소하겠구나. 그리고 마이너스 1부터 무한대까지는 증가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을 쓰실 때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fx는 함수니까 y는 fx는 이렇게 쓸게요. y는 fx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3까지는 증가야 감소야? 증가하겠지. 그죠? 증가. 그리고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1까지. 자, 요 구간, 닫힌 구간에서는 감소.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부터 무한대까지. 자, 이때는 증가가 되겠죠. 자, 두 번째 문제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fx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뭐 할까요? 미분 가능하니까 미분을 해야겠지. 그럼 3x 제곱 같이 해봐. 마이너스 6x 플러스 3이야. 자, 또 묶어.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야. 완전 제곱식이네. 3의 x의 마이너스 1의 제곱이야. 자, 그러면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죠? 요렇게 아래로 볼록하면서 꼭지점이 x가 얼마일 때 꼭지점이야? x가 1일 때 꼭지점이겠죠? 맞습니까? 자, x가 1일 때 꼭지점이야. 그러면 이건 f 프라임 x의 그래프를 보니까 1보다 다시 x가 1일 때는 0이죠. x가 1일 때는 함수값이 0이야.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다 플러스야. 플러스. 그러면 얘는 그래프가 f의 그래프가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1까지 증가하고 1부터 무한대까지 다 증가겠지. 근데 1일 때는 기울기가 0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거든. 보세요. 이런 기술은 앞으로 이제 많이 쓰게 될 거니까 잘 보세요. f 프라임이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플러스니까 f라는 걸 이제 밑에서 그리는 거야. 그러면은 증가잖아. 그러면은 증가인데 증가하는데 기울기가 이게 기울기잖아요. 접선의 기울기. 그죠?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플러스였다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x가 1일 때 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플러스였다가 0이 되게 딱 그려주면 돼요. 이때 기울기가 0이 되는 것처럼 이제 잘 그린 거죠. 그 다음에 0일 때부터 다시 플러스가 되잖아. 그러니까 기울기가 0이었다가 다시 플러스가 되게 이렇게 그려주면 된다고. 이게 지금 f의 대략적인 모습이야. x가 얼마일 때가 기준으로, x가 1일 때가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건 f의 그래프를 봤을 때 계속 증가하는 거지. 그죠? x가 1일 때를 포함해서 얘는 어차피 한 점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얘들아 이렇게 봐봐. 증가하다가 어떤 이런 상수함수처럼 쭉 이어지는 구간이 있다가 그 다음에 또 증가를 한다고 해보자. 만약에 이거 그냥 참고야 참고. 이때는 x가 1이고 x가 3이라고 할게. 그러면 이거를 이제 gx라고 했을 때 이 gx라는 함수는 증가 함수냐? 모든 실수에서 증가해요? 아니죠. 1에서 3까지는 증가도 아니고 감소도 아니에요. 지금 상수함수처럼 이렇게 쭉 이어진 구간이거든요. 그러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1까지는 증가고 그다음 3부터 무한대까지는 증가인데 요 사이에서는 증가도 감소도 아닌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친구는 좀 다르다고. 얘는 지금 계속 증가야. 증가하다가 멈춘 게 아니고 이 점에서 기울기만 0이에요. 기울기만 0이고 계속 증가하는. 그래서 왜냐면 임의의 두 점을 잡았을 때 이래서 정의가 중요해. 임의의 두 점을 이렇게 뭐 아무 점이나 잡으세요. 자, 이 점과 이 점을 잡았을 때 이 점하고 이 점의 어떤 그 부동호 방향이 바뀌지 않죠.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 다음에 이 점도 마찬가지라고. 이 점을 우리가 딱 잡았을 때 이 점과 이 점을 잡았어. 응? 그럼 얘랑 얘를 잡아도 부동호 방향이 얘가 더 크잖아. 맞지? 근데 이제 이때는 아니잖아. 이때는 상수함수 구간에서는
이렇게 임의의 점을 잡아버리면 부등호 방향이 뭐 바뀌는 수준이 아니라 보세요. x1, x2가 있는데 이렇게 됐어. 근데 fx1하고 fx2를 했더니 같아져 버렸지. 그럼 이거는 증가가 아닌 거야. 근데 이렇게 한 번만 딱 그 어떤 한 순간에만 기울기가 0이고 그 다음부터 또 증가하면은 이거는 계속 이 x가 1일 때도 그 증가하는 구간에 포함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자,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지금 이해가 잘 되셔야 될 텐데요. 문제를 풀면서 계속 이제 반복을 해드릴게요. 얘도 조금 제가 다시 설명해주면 예제 1번 1번 다시 보세요. 아까 그래프가 이랬잖아. 다시 그릴게. 뭐였죠? 3x 플러스 1, x 플러스 3이죠. 그러니까 이제 근이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이었잖아.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갖는다고. 아까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었죠. 그러면 얘가 자 우리가 f 프라임 x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부호예요. 그래서 x축보다 위에 있는 곳은 플러스 플러스 그리고 밑에 있는 곳은 마이너스 이렇게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쭉 이렇게 내려주는데 이 내려준다는 건 어떤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자, 딱 봐도 지금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가 되는 그 점이 기준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쭉 기준을 잡아줘. 오케이. 자, 그래서 마이너스 3일 때가 기준, 그리고 마이너스 1일 때도 기준. 그래서 이렇게 써줍니다. 마이너스 3일 때랑 마이너스 1일 때를 기준으로 딱 잡으세요. 그 다음에 자 증가잖아. f 프라임이 플러스면 fx는 증가라고. 그러니까 증가하니까 증가한데 자 잘 생각해. x가 마이너스 3일 때는 기울기가 0이야. 그러니까 증가하다가 기울기가 0이 돼야 돼. 됐지? 그 다음에 자 이게 감소해야 돼요. 감소인데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까지 감소해야 되죠. 그럼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까지 감소하는데 감소를 하다가 감소를 하는데 계속 이렇게 쭉 내려가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 1부터는 다시 증가를 해야 돼. 그리고 마이너스 1일 때는 기울기가 0이야. 그러니까 감소를 하는데 내려가다가 다시 기울기가 0이 돼야 돼요. 접선의 기울기가. 그리고 마이너스 1부터는 계속 뭐 해야겠어? 증가해야겠죠. 그래서 계략적인 형태 개형이 fx의 개형은 자 요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x 세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제곱 플러스 9x 플러스 1. 자, 이 친구의 이제 개형이 계략적인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때가 기준이 돼서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 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증가를 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까지는 감소를 하고 마이너스 1부터는 다시 또 증가를 하는 자, 그런 모습이다. 우리가 그래프를 좀 간단하게 그려낼 수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고요. 제가 이제 뭐 사실은 간단하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건데 좀 자세히 설명을 한 거니까 잘 반복해서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2번은 똑같은 거니까 여러분 조언들과 함께 해보시고요. 자, 문제 3번 오늘 하고 마칠게요. 제가 위에서 설명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 보세요. f 프라임 x가 이렇게 나왔대. 오, 근데 여기가 지금 a야. 그럼 fx는 어떻게 되냐? 지금 그거거든요. f 프라임 x 그래프를 그러면 보면서 자 우리가 기준을 잡아. 기준이라는 거는 여기겠지. 야 왜냐면 x가 지금 a일 때죠. 자 a보다 작으면 f 프라임 x가 플러스죠. 그 다음에 x가 a보다 크면은 f 프라임 x가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a가 기준이야. x가 a일 때가 기준이라고. 그리고 증가하다가 감소해. 그리고 a일 땐 기울기가 0이야. 그러니까 증가하다가 fx가 증가를 합니다. 이렇게 증가를 하는데 x가 a일 때 기울기가 0이죠.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fx는
f 프라임 x가 마이너스면 감소를 하죠. 그러니까 a보다 크면은 fx는 어때야겠어? 감소해야겠죠. 자, 이렇게 감소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fx의 계략적인 형태가 되는 거죠. 자, 이때는 기준이 되는 점이 x가 a일 때가 된다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사실 그래. 응? 이거 이차함수죠. 왜 이차함수겠어, 얘들아? f 프라임 x가 딱 봐도 직선이잖아. 그러니까 이거 1차함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fx가 2차함수인데 2차함수 미분하면 1차함수 되잖아요. 됐습니까? 그럼 이것도 봐봐. g 프라임 x가 몇 차함수처럼 생겼어. 이제 2차함수라고 생각을 합시다. 응? 그런 말이 나와 있진 않거든요. 근데 2차함수라고 할게요. 자, 여기서는 지금 다항함수만 얘기를 하니까요. 2차함수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gx는 몇 차함수였겠어? 3차함수였겠지. 맞죠? 자, 그러면 어쨌든 g 프라임 x의 부호를 관찰하세요. 부호라는 거는 x축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 그걸로 판단한다 그랬어. 그럼 x축보다 아래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위에 있으니까 플러스, 아래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똑같이 하는 거야. 자, 어떻게? 기준을 잡아. b랑 c가 기준이 되겠지. 그러니까 쭉 내리세요. 점점점.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자, 점점점. 계속 내리세요. 점점점 내리고. 자, C일 때도 점점점에서 다 내려. 그래서 우리는 위에서 지금 뭘 줬어요? G 프라임 X의 어떤 계략적인 형태를 줬기 때문에 자, 우리는 이걸 이용해서 GX의 계략적인 형태를 찾아내 버릴 거야. 그럼 G 프라임 X가 마이너스면 감소한다 그랬어. 자, 감소하는데 B에서는 기울기가 0이야. 그러니까 감소하다가 기울기가 0이 돼야 돼, 이렇게. 그 다음에 증가하다가 기울기가 또 0이 돼야 돼, C에서. 그 다음에 C에서 또 감소를 이렇게 해줘야죠. 그래서 이게 바로 지금 GX죠.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몇 차 함수의 형태가 되겠어요? 3차 함수의 형태가 되고, 그리고 여기가 X는 B가 되겠고, 이때는 X가 C가 되겠죠. 그래서 뭐 증가와 감소를 조사하라 그랬으니까 답은 어떻게 쓰셔야겠어요? 자, 답 씁시다. 답. fx 어디서 어디까지 증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a까지 증가죠. 자, 그러면 이쪽은 열고 무한대는 닫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쪽은 닫혀 줘야겠죠. 그래서 여기는 증가. 그다음에 자, a부터 무한대까지 요렇게. 그렇지?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자, 요거는 그래프 보고 그대로 얘기하면 돼.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b까지는 감소야. 그러니까 감소 이렇게 쓸게요. 이번에는 자, 여러 개니까 자, 감소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b까지. 그 다음에 c에서 무한대까지죠. c에서 무한대까지. 자, 증가는요. b에서 c까지. 항상 닫힌 구간.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극대극소 얘기를 할 거예요. 제가 오늘은 간단하게 증가와 감소에 대한 얘기만 했고요. 사실은 증가와 감소라는 게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냥 올라가면 증가, 내려가면 감소인데 이제 정의대로 하면은 이렇게 정의가 된다 그랬죠. 자, 잘 기억해 주세요. 정의. 그 결정적인 순간엔 정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증명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핵심 내용은 이거였죠. 함수의 증가와 감소를 판정할 수 있었어. 언제? 미분 가능할 때 이렇게 판정할 수 있었어. 미분 가능하면 미분을 해가지고 자, 프라임이 0보다 크면은 증가하고 0보다 작으면 감소한다. 증가하고 감소한다. 그리고 이제 이거에 역은 성립하지 않는데 거꾸로 쓸 때는 어떻게 된다? 증가하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역은 아니에요. 이거는 조건이 달라지니까 감소하면 0보다 크거나 아니 작거나 같다.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리고 3번과 4번의 역도 역시 성립하지 않았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전에서 증가와 감소를 조사를 하고 싶을 때 자, 제가 이거 답을 안 썼네요. 이건 어떻게 써야 됩니까, 지금? 예제 1번에 2번. 예제 1번에 2번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맞죠? 그러면 얘는 모든 실수에서 뭐 한다고 해야 돼? 증가한다고 해야겠죠? 그래서 2번의 답은
모든 실수에서 증가. 이게 모든 실수잖아. 자, 여기에서 증가.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84쪽까지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극대와 극소는 이제 바로 다음 차시에 이어지겠지만 제가 처음에 설명을 했잖아요. 처음에 자, 연속일 때 극대 극소는 어떻게 된다? 올라갔다 내려가면 그때 극대. 그리고 내려갔다 올라가면은 그 점이 극소라 그랬어. 그러니까 야 오늘 문제 풀 때 본 문제들 있잖아. 이 봐봐. 문제 3번 그림 봐봐. 그러면 x가 a일 때 이 점이 뭐가 되겠어? 극대가 되겠지. 그리고 여기서는 x가 b일 때가 극소가 되고 x가 c일 때가 극대가 되는 거예요. 자, 자세한 건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합시다. 수고 많으셨습니다.